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학생이신데 지금 요즘 어떠세요, 기분이?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뭘 할지를 상상하면서 설레시나요? 아니면은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우신가요? 설레요? 좋네요. 설렌단 말이 더 많이 들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도 벌고 그렇게 즐겁게 살고 싶죠. 근데 지금 여러분 나이에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찾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지금 같아서는 모든 게 가능하기도 할 것 같고 또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꿈을 찾으셨어요?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이 또래쯤에 저는 꿈을 찾게 됐는데 그 계기가 친구 집에 이렇게 과외를 하러 갔다가 그 과외 받던 친구가 성악 전공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저한테 자네는 전공이 뭔가 물어봤을 때 제가 저는 미술이 전공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오페라 무대에 설 때마다 무대가 너무 열악해갖고 노래할 맛이 안 나서 그러는데 무대 디자인을 한번 전공해보게 이 말을 듣고 전 진짜 그냥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이 놀래면서 이게 내 꿈이다 그냥 정해버렸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무대 디자인이. 근데 그냥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날로 이제 결정을 해서 제 꿈을 쫓아 다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럴 때가 아니어서요. 제가 발품을 팔아가면서 막 꿈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시작은 굉장히 단순하고 막연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는 게 일단은 그걸 배울 수 있는 길이다까지만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 보내달라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어떻게 유학을 가냐 이러면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고, 그 반대를 싸워서 10년 만에 제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미국 유학을 막상 딱 가고선 얼마 안 있다가 IMF가 터졌어요. 미국에 남게 되긴 했는데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학비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뭐 제공하는 모든 아르바이트는 제가 닥치는 대로 했어요. 소품실 아르바이트, 뭐 조교, 그런 다음에 또 뭐 학교에서 하는 페인팅을 가르쳐 주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있던 거는 연극 무대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저쪽 시네마 스쿨 쪽에서 제 얘기를 어떻게 아름아름 듣고선 학생들의 단편 영화를 좀 이렇게 무대를 도와주십사 하고 이런 제안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학생 영화는 페이가 열정페이입니다. 네, 열정페이를 이제 받고 일을 하는 거였는데 두 작품쯤 하고 나니까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은 되게 재밌고 보람이 있었는데 이게 저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계속 매 학기 받으려면 교수진 전체가 만장일치로 이걸 통과시켜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학생 작품을 하면서 제가 이제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사실 제가 정말 이 일에 미쳤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왜냐면 감독이나 프로듀서한테 이제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오면은 노를 해야지 그러고 전 나가요. 근데 나가서 돌아오는 길에는 이미 예스를 하고선 또 설득이 돼갖고 집에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운전하고 오면서 내가 정말 미쳤구나.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웬 공짜 작품. 이러면서 오면서 이게 한두 번이 반복이 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제 자신이 이거에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뭔가에 미치면은 그렇게 됩니다. 뭔가에 미치면 밤새라고 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밤을 새고 몸은 굉장히 피곤해 죽겠는데 너무 행복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 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되는 그런 그 이유입니다. 거기에 열정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예요. 할리우드에서는요,
정말 자기 일에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랑 아주 친한 페인터인 파블로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30년 넘게 할리우드에서 일을 한 친구인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자기가 할리우드에 이렇게 30년 넘게 페인터로 일하게 될 수 있었던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가난한 이민자의 2세였어요. 백도 없고 돈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유색인종에 사실 굉장히 볼품없는 좀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18살인가 그 나이에 본인이 할리우드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대요. 근데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유일한 길은 파라마운트사에 이렇게 가서 서 있는 거였어요. 그 문 앞에. 그냥 하루 종일 서 있었대요. 서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인사도 하고, 뭐 농담도 조금 이렇게 하고, 이 일을 몇 주 동안 반복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나가 오더니 우리 페인터 부서에 아주 이 말단 직업 하나 이런 심부름하는 잡이 하나 있는데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걸 덥석 뭅니다. 그러고서 페인터 부서에 들어가서 페인터 이제 그 잔심부름을 하면서 본인이 그 기술을 익혀서 할리우드의 페인터로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화, TV쇼, 또 광고 종횡무진하면서 굉장히 인기 페인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때 이 페인터라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한 옷 입고 그냥 롤러로 이렇게 미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에서의 페인터는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클로즈업 하면서 어떤 캐릭터, 이 사람이 사는 공간을 시대에 맞게 또 그 성격에 맞게 이렇게 구사한다는 거는 그냥 롤러 미는 정도의 기술 갖고선 할 수가 없는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페이도 많이 받고, 파블로 같은 경우는 웬만한 디자이너보다는 사실 훨씬 그 연봉이 높습니다. 근데 이 친구보다도 또 원양어선을 타다 온 마크 얘기는 조금 더 극적입니다. 이 마크라는 친구는 사실은 엘리트 교육을 받은 친구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원양어선을 타게 됐어요.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할리우드에 그냥 아주 말단 직업인 직급을 저희 미술부에서 그 친구가 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를 만났는데, 그 당시 저는 아트 디렉터였고 이 친구는 하루의 시작을 제 커피랑 디자이너의 커피를 이렇게 사다 주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영화가 끝나갈 쯤에 저한테 갑자기 조언을 구하겠다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럼 하는 말이, 나는 지금 30대 초중반이고 나에겐 기회가 많지 않은데 내가 여기서 큰 영화의 조수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다른 직업을 찾아서 내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해야 될 기로에 놓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 친구가 상담을 해왔어요. 그 친구 눈에는 제가 20대 초중반에 아트 디렉터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더더군다나 사실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도 그 친구만큼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친구가 그런 조언을 구해서 저는 제가 볼 때 그 친구가 세트 드레서로서 굉장히 자질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와라. 그 친구를 우리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제 창고 문을 쫙 엽니다. 그 창고 안에 제가 7년 동안 모아놨던 모든 장비들, 영화에서 조금씩 모으고 제가 사기도 했고 했던 영화, 이게 한 몇천 불어치의 장비예요. 내가 볼 땐 네가 세트 드레서로서 굉장히 자질이 있는데 네가 이걸 제대로 해보려면은 그냥 맨몸 갖고는 안 된다. 이런 툴들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네가 프로페셔널하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빨리 올라갈 수가 있다. 그 툴을 제가 얼마에 이 친구한테 넘긴 줄 아세요? 단돈 100불. 돈을 너무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친구가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100불을 받고 넘겼습니다. 그 친구도 역시 지금 굉장히 바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내가 원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는 사실은 이 모르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에는
뭐를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거는 사실 거꾸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실패를 해도 된다는 소린 겁니다. 왜냐면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100세 시대에는요, 자기 직업이 최소한 3번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또 많은 정보를 접하는 시대에 있잖아요. 뭐, 한우물을 팔아, 원하는 일을 해라, 아니면 잘하는 일만 해라.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내 지금 현실하고 딱 오버랩이 되면요, 갑자기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꾸로 생각하면요, 나는 뭐든 했다, 또 안 했다, 이런 걸 반복해도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산다는 것이고,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또 실패를 반복해도 괜찮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봐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봐도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올해로서 외국 생활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째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실패를 좀 잘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산전수전 겪는단 말 들어보셨죠? 산전수전을 겪는다는 걸 한국에서는 실패와 연관을 짓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식들이 산전수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희생해갖고 굉장히 내 자식들은 편안한 길을 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나를 희생해서. 근데 사실은 내 자식이 이 험한 세상을 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가슴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지식을 빨리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고 편한 길만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뒤늦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전수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경험해보다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뭐라 그러고 내려온 줄 아세요?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근데 그랬다가 또 다른 걸 찾아서 시도해봤다? 아니면은 뭐 다시 시도해보고 또 실패해보고. 근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요, 정말 어떤 그 우연한 순간에 이 혼란 속에서 명백하게 한 줄기가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명백한 게 보이면서 그게 이제 내 가슴을 뛰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선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볼까가 나 이거 해봐야겠다로 바뀌다가 어느 순간 난 이걸 해야만 한다라고 바뀌는 시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하면서 그게 이제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가슴에서 말한 일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이 열정 페이는요, 사실 사람을 굉장히 이 자존감을 바닥을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굉장히 탈출하고 싶게 만들고, 어떨 때는 나의 이 내가 굉장히 가치 없는 사람같이 느끼게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 가치는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 시간은 나의 낭비한 어떤 젊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시간은 내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험을 하든지요, 반드시 그 경험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요, 어떤 경험이든 사실 가치 없는 경험은 없어요. 근데 그 경험을 했을 때 내가 거기서 뭔가를 배울 점을 찾아서 배우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이 열정페이 경험 너무 힘들었다로 불만하고 끝나는 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배울 점을 찾는 이유는요, 저는 제가 했던 어떤 경험에서든지 거기서 반드시 배울 거를 찾아서 거기서 얻는 게 있고, 그게 다음 작품, 또 내가 다음에 하는 일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 시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경험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했다가 또 아니면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네,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내려와서 다시 시도하면 돼요. 왜냐면 근데 산을 내려온다고 해서 실패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산을 내려올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기서 배운 점이 있어요. 지금은 시간 낭비 같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보면은 거기서 반드시 어떤 배울 점이 있었고 그 배울 걸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써먹을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풍부한 경험을 많이 하셔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산전수전이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만들어주신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강의하시면서? 글쎄요. 지금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열정이 느껴져서 제가 좀 긴장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셌어요, 기가. 근데 그 긴장감마저도 굉장히 진솔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강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니엘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너무나 와닿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국 가셔서 진짜 정말 열정배 가지고 이제 계속 어느 정도 노력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와서 뭐 대학원 다닐 때 막 3일 동안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생활을 할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다 겪으실 거예요. 근데 특히 타국에서 살면 이 열정이 없으면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하신 어떤 열심, 저는 그거 자주 열심이라고 불러요. 진짜 그 뜨거운 마음 그거 가지고 생활하면 못하는 거 없어요. 이 무대는 진짜 지금 뜨겁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들었는데 들으면서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니글니글 레포터? 네, 그러면은 제가 내려가서 증문즉답을 한번 받아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할리우드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신 건지 그 궁금하실 수 있죠, 충분히. 아니요, 못했습니다. 제가 한 거는 새벽에 그냥 여기서 영어학원 한 개 다닌 것밖에 없었고요. 가갖고 ESL 코스도 다 들어야 했었습니다. 영어 수업? 네, 영어가 안 돼도 가서 현지에서 부대 끼면서 사실 배우는 영어가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던 영어는 그냥 조금 도와주는 정도? 근데 가면은 완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다시 시작해서 거기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독님이 열정을 많이 쏟아 부으셨을 텐데 그러면서도 실패한 적은 없으세요? 네, 실패한 적 있고요.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근데 가장 기억나는 거는 제가 졸업하고선 얼마 안 됐을 때 했던 영화인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한 실수를 제가 누명을 쓰고선 이렇게 해고를 당했어요. 그것도 저로서는 되게 큰 영화의 아트 디렉터로 바로 발판이 돼서 나름 나 능력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다가 좋은 기회라고 이걸로 더 앞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냥 피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사실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었고 그 경험을 사실 제가 그냥 좌절로 끝냈으면 배우는 게 없었을 텐데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절해서 뭔가를 배워야지만 이게 억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고는 당했지만 내가 왜 해고당했을까? 물론 억울하게 누명 쓴 것도 있지만 뭔가가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그거를 계속 생각했고 그거를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네. 할리우드에서 제일 봤던 제일 유명한 배우는 누구신지 궁금해서. 배우들은 많이 봤는데요. 이제 벤 스틸러네요. 벤 스틸러. 네, 너무 좋아요, 제가. 골드블루. 주라식 공원. 주라기 파크. 네, 주라기 파크에 그 프렌즈의 슈이머. 로즈. 그 친구. 합성 아니죠? 아니에요. 스탠리. 저기 엑스맨, 스파이더. 저분은 최근에 저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배우는 제가 여러분 나이 또래 때 언터처블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언터처블. 그걸 보고 앤디 가라시한테 완전 반해갖고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이런 이상형이었는데 제가 졸업하고 한 큰 영화 첫 작품에서 딱 첫 촬영날 가서 거기는 이렇게 음식
이렇게 쌓아놓는 크래프트 테이블, 서비스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주워 먹고 있는데 옆에 누가 앤디 가르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이 이러는데 진짜 그 순간은 제가 내가 이러려고 할리우드에 왔구나. 이분을 뵈려고 내가 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의 즐겁게 들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궁금했던 그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유정 감독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